우리가 코스트 펑션까지 정의를 해가지고 어떤 가설을 세웠을 때 그 가설이 데이터랑 잘 맞는지, 잘 맞지 않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수학적인 수식을 세웠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이 파라미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라는 문제를 이제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해답 중에 이제 이 머신러닝 분야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 것들이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는 건데, 최적화 기법인데, 좀 전에 저희가 설정한 이 코스트 펑션, 그러니까 우리의 입력 데이터와 그 다음에 우리의 가설과의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그 파라미터 세타, 우리가 찾고자 하는 파라미터 세타를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기울기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뭐 조금씩 이동해서 최소 코스 탐색한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설명을 해드리고 제가 예제를 통해서 조금 쉽게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알고 싶은 것들은 이 세타예요. 이 세타 값을 어떻게 설정했을 때 가설과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가장 잘 맞을지를 하는 것들인데, 이 세타를 계속해서 처음에 이제 어떤 임의의 세타를 우리가 모르니까 임의의 세타를 일단 넣고 시작하고요. 이 세타를 업데이트하는데 이 아까 우리가 정한 이 코스트 펑션의 미분값만큼을 어떤 비율로 빼주는 형태로 계속 업데이트를 합니다. 너무 어렵죠. 예제를 그래서 그 개념적으로 보면 이 지금 3차원으로 표현된 이게 등고선이 코스트 펑션인데, 코스트 펑션에서 한 지점에서 그 기울기를 따라서 이렇게 계속 내려가가지고 가장 코스트 펑션이 작은 지점에 도달하면, 코스트 펑션이 가장 작은 지점에 도달했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것보다는 이게 코스트가 작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타1, 세타2를 설정한 것보다는 여기에서 설정한 세타1, 세타2가 코스트를 더 작게 할 거고, 그것들이 결국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더 잘 표현할 것이다. 그런 방법인데, 이것들을 그레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우리가 뭐 산 정상에 있는데, 이런 예를 가장 많이 듭니다. 산 정상에 있는데 어느 방향으로 내려가야지만 우리가 맨 밑에까지 내려갈 수 있을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내 주위를 다 둘러보니까 이쪽이 가장 가파른 방향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내려가고 싶은 건 밑으로 내려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방향이 최적의 길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봤을 때 가장 가파른 방향으로 일단 한 발짝 내려가 보자. 그리고 다음 스텝에 오면은 그 다음에 다시 한 발짝 더 가보자.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가 언젠가는 가장 낮은 지점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들이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입니다. 네, 뭐 이것들을 수학적으로 사실은 이해하시려면 조금 더 수식을 들여다보고 하셔야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그래서 아주 간단한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이 예제를 같이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따라 하시면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가 있을 때 리니어 하이포테시스에 대해서 코스트 펑션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코스트를 최소화하기 위한 파라미터를 그라디언트 디센트로 어떻게 찾는지를 아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주 심플한 그 데이터를 준비했어요. 똑같이 공부한 시간과 그것에 대한 그 시험 결과인데요. 1시간 공부했으면 1점, 2시간 공부했으면 2점을 받고, 4시간 공부한 친구는 3점을 받았다라고 정말 단순한 입력 데이터입니다. 이건 저희가 알고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X가 주어진 입력이고 Y가 그것에 해당하는 출력 또는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출력일 경우에 자, 우리가 리니어 리그레션을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에 대해서 이것들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떤 직선일 것 같아라고 먼저 가정을 했습니다. 그게 HX죠. 그래서 입력값이 주어졌을 때 이게 어떤 비율로 커질 거야 라는 것들을 가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 세타가 값이 1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지만 컴퓨터한테 이제 학습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근데 어떤 그러니까 어떤 파라미터의 세타를 가지는 가정이 이 데이터를 가장 잘 표현할까라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코스트 펑션이라는 걸 정의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설에다가 입력값을 넣었을 때 예측한 값이랑 그리고 실제 결과, 정답이죠. 정답 사이의 차이를 코스트로 정의하고, 그 다음에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통해서 그 차이를 최소화하는 세타를 구해보자 라는 것들이 결국 이 리니어 리그레션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자, 그러면 코스트 펑션이 어떤 형태를 띠는지 일단 먼저 같이 볼게요. 자, 코스트 펑션의 이 세타 값이 만약 0이다. 우리가 하이포테시스를 이렇게 정했는데 내가 봤을 때 이 데이터를 세타가 0이면 잘 정의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이 세타에 0을 넣고 이 문제를 풀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hxi는 결국은 세타 곱하기 x니까 첫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는 0 곱하기 1이 예측값이 되겠죠. 그리고 실제 결과값은 1이 될 겁니다. 두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 세타 곱하기 2가 예측값이 될 거고 실제 첫 값은 2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세 번째 데이터에 대해서는 0 곱하기 3이 예측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실제 값은 3이 되고 이 각각의 로스들을 다 더해서 전체 데이터 수로 나눠준 게 이제 코스트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0일 때 코스트를 보니까 4.66이네. 이 코스트가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어요. 자, 우리가 정답이라고 이미 알고 있는 1을 한번 넣어볼게요. 1일 때를 가정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코스트가 0이네. 코스트가 0이라는 것들은 결국은 이 데이터랑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랑 가설이 가장 잘 맞는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 다른 것도 한번 넣어볼까? 그래서 2라는 값을 넣습니다. 그때만 2를 넣었을 때도 계산을 해보니까 4.66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3을 넣어보니까 18.66이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다 플라팅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세타 값을 막 변화시켜봤어요. 세타 값을 막 변화시켜보니까 x축은 우리가 세타 값 이게 뭔지 몰라. 이거 찾고 싶어요. 근데 세타 값을 갖고 주었고 그 다음에 아까 정의한 코스트 펑션으로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그 코스트를 구해본 게 y축입니다. 근데 저희가 찾고 싶은 게 뭐죠? 코스트를 가장 작게 하는 세타 값을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 코스트를 가장 작게 하는 세타 값을 알고 싶은데 이것들을 찾기 위해서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을 씁니다. 보시면 자 아까 나왔던 수식입니다. 이해하고 넘어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일단은 세타 값이 있을 때 세타를 그 코스트 펑션의 기울기 방향으로 계속 빼주자.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지금 있는 지점에서 가장 가파르다고 생각하는 지점으로 한 발자국씩만 계속 내려가는 것들을 끝없이 반복하자. 이런 과정이고요. 아까 그 세타는 뭐 미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수학에 대한 백그라운드가 좀 더 있으시면은 여러분들의 어떤 코스트 펑션을 직접 다 미분하실 수도 있지만 요즘은 중요한 코스트 펑션에 대한 미분값들은 이미 텐서플로우나 아니면 다른 그 라이브러리들을 다 제공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미분할지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아까 세 가지 스텝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일단은 우리가 세타를 모르니까 아무거나 세타를 일단 설정합니다. 이니셜 세타를 랜덤하게 줘요. 그리고 나서 이 세타를 그라디언트 방향으로 빼주고 그리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최저점을 찾는 건데요. 네, 최저점을 찾는 건데 그래서 제가 그냥 일단 이니셜 세타를 2로 넣습니다. 2를 넣고 이 알파라는 값은 러닝 데이터라는 값인데 우리가 한 번에 얼마만큼씩 이동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이 알파 값이 작으면 내가 아주 겁이 많아가지고 일로 가도 괜찮을까라고 아주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 대담한 사람이면은 모르겠지만 일단 이쪽 방향이 제일 낮은 기울기인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보자. 성큼 가는 게 큰 알파 값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뭔지 모르니까 일단 2라는 세타 값을 넣었습니다. 2라는 세타 값을 넣었고 알파는 이제 고정하는 값 보통 이제 고정하는 값이긴 한데 0.1이라고 넣었습니다. 그러면 자 그 미리 이 기울기를 계산해 놨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 세타가 2일 때 한번 이식을 그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구해보면 자 x 값은 자 이 밖에 3분의 2는 제외하고요. x 값이 처음에 주어진 데이터가 저희가 1이었죠. 그리고 세타 값은 2라고 했고 이제 세타 값 곱하기 이 x 값은 예측값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결과값이 됩니다. 이것들을 쭉 다 계산했어요. 그리고 계산하니까 이 현재 세타가 2일 때 이 코스트 펑션의 미분값 기울기가 15.3이 나왔어요. 거기다가 러닝 레이트라고 불렀던 이 알파 값을 곱해줘서 현재 세타 값에서 빼주는 것들을 새로운 세타 값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0.47이 나왔어요. 저희가 이게 뭔지 모르겠지만 0.47이 나왔는데 0.47이 어디냐? 지금 이 지점입니다. 보시면 처음에 2라는 지점을 우리가 뭣도 모르고 설정했는데 이 2라는 지점에서의 기울기 방향으로 이동을 시켰더니만 다음에 예측한 세타 값은 이전 거보다는 조금 적은 코스트를 갖게 되죠. 그러면 결국은 우리 데이터를 더 잘 표현하는 하이포테시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세타 값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지금 그러면 좀 전에 이제 한번 이 과정을 반복해가지고 우리가 세타 값을 2에서 0.47이라는 값으로 업데이트를 했습니다. 자, 업데이트를 하고 나니까 그러면 이제 이 과정을 다시 반복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2일 때보다는 0.47일 때 코스트가 훨씬 더 낫더라. 근데 아직도 우리가 생각하는 코스트가 좀 부족한 것 같아. 또 해보자 해서 이 0.47일 때 주어진 데이터에 대해서 이 코스트 펑션의 명분값을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4.94더라. 그래서 이 마이너스 4.94 방향으로 러닝 레이트만큼 이동시키자. 현재 세타 값은 0.47인데 이 미분값 방향으로 조금 이동해보자 라고 했더니만 0.964가 나왔습니다. 0.964는 이 정도고 실제로 여기 화살표가 있는데 이쪽으로 이동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처음에 여기서 시작했다가 여기서 가장 가파른 방향으로 가보자 하니까 이쪽으로 갔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지점에서 이전의 스텝들은 몰라요. 하지만 현재 지점에서 가장 가파른 방향으로 가보자 하니까 이 지점에 왔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지금은 이제 두 번밖에 반복을 안 했는데 처음에 2라는 값을 줬을 때는 그 코스트가 이렇게 컸어요. 코스트가 크다는 것들은 우리가 예측한 그러니까 세타를 가지고 우리가 예측한 하이포테시스랑 실제 데이터랑 잘 안 맞았다는 거예요. 잘 안 맞았는데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 방법을 통해서 계산을 반복하다 보니까 한 번에 또 떨어지고 또 떨어져서 결국은 0.964라는 값까지 두 번째 갔습니다. 그러면 이 0.964라는 세타값 파라미터를 가지고 우리가 아까 처음에 정의한 그 리니어 하이포테시스에 넣어서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이 빨간색 점으로 된 예측값이 나와요. 그리고 파란색은 실제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데이터 1일 때 1, 2일 때 2, 3일 때 3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라디언트 디센트를 그 알고리즘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우리한테 주어진 데이터를 잘 표현할 수 있는 세타 값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찾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게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에서만 쓰이는 게 아니고 결국은 이 기법이 클래시피케이션에서도 쓰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최근에 사용되고 있는 모든 딥러닝에서도 다 결국은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의 어떤 변화된 방법들을 사용해서 파라미터들을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특징을 보시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일단 하나는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은 사실은 초기 위치에 상당히 좌우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이 등고선으로 표현된 이 3D 서페이스가 코스트 펑션 파라미터가 두 개 있을 때 코스트 펑션을 나타내는 건데 이 지점에서 시작해서 기울기를 따라가 보니까 이 지점으로 왔어요. 그리고 바로 옆이긴 한데 이 지점에서 따라서 그 순간순간의 기울기를 따라서 이동해 보니까 이 지점으로 왔습니다. 물론 둘 다 낮은 점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이 값이 이 값보다는 조금 더 낮은 지점입니다. 그래서 초기 설정 값에 따라서 그 예측 결과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초기 설정 값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것들을 통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초기 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값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 결과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한 개 더 잘했어요. 그렇죠? 첫 번째 한 개 더 잘했고 두 번째 한 것보다는 얘보다는 좀 못했는데 왜 얘가 멈췄냐? 로컬 미니마라는 곳에 수렴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로컬 미니마는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그라디언트가 0이 되는 지점을 로컬 미니마라고 합니다. 저희는 내려가는 방향이니까 옵티마가 아니고 미니마라고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그라디언트 디센트라는 알고리즘이 현재 갖고 있는 세타를 기울기 방향으로 계속 빼주는 거예요. 그렇죠? 빼주는데 만약에 어떤 지점에서 이 기울기가 0이 되면 더 이상 빼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반복을 1000번 하고 10,000번 하고 해도 결국은 그 지점에서 계속 멈춰서 더 이상 기울기를 업데이트 할 수가 없고 이것들을 머신러닝 관점에서 표현하면 더 이상 학습이 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코스트 펑션이 이렇게 생기니까 이 지점에서 출발했을 때는 여기로 떨어지고 옆에서 출발했을 때는 여기로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려면은 코스트 펑션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오목하게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밸리가 없이 불고기 없이 오목한 컨벡스 펑션으로 이 되도록 하이포테시스랑 그 다음에 코스트 펑션의 관계를 설계하면 되겠다라고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걱정하실 거 없이 대부분의 그 코스트 펑션
대부분의 하이포테시스에 대한 코스트 펑션들은 이미 기존의 연구자들이 이제 잘 정의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러닝 레이트. 아까 제가 알파라는 값을 그러면은 기울기 방향으로 가긴 가는데 한 번에 얼마큼씩 갈래라는 것들을 제가 알파라고 말씀드렸죠. 그 러닝 레이트라고. 그래서 이 러닝 레이트도 굉장히 중요한데 러닝 레이트가 작으면 잘 가긴 가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리고 어떨 때는 로컬 미니마에 빠져서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예제는 굉장히 단순한 예제고 데이터 수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반복이 한 2번 만에 벌써 좋은 세타 값을 찾았는데 굉장히 좀 복잡하고 데이터가 많은 경우에는 학습이 하루, 일주일, 한 달씩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작정 너 이거 위험을 우리가 감싸지 말고 조금씩 이동하자라고 했을 때 러닝 레이트를 하면은 1년 아니면 10년 계산상으로 이렇게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적절한 러닝 레이트를 설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반대로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면 이게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지점에서의 기울기는 이 오른쪽 방향으로 가는 게 결국 기울기인데 러닝 레이트가 너무 크면 요만큼만 여기까지만 가야 되는데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커졌죠. 그리고 여기서 기울기가 더 큰데 또 러닝 레이트가 높아지니까 더 커지고 그래서 결국 오히려 발산하는 이런 문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러닝 레이트도 조금 현명하게 설정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멀라이제이션인데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4번째 시간에 이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의 그 개선된 모델들을 보실 텐데 데이터가 지금 W, B 둘 다 아까 이거를 그냥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는 웨이트랑 바이어스라는 텀을 더 많이 쓰고요. 머신러닝에서는 일반적으로 이 두 개를 그냥 포함해서 파라메터라고 아까 세타 값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타라고 보시면 돼요. 세타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세타 값이 오른쪽처럼 서로의 분포 크기가 그러니까 비슷해. W도 0에서 1 사이의 값이고 B도 0에서 1 사이의 값이야. 그러면 그라디언트 디센트 알고리즘이 이렇게 최적의 패스를 통해서 잘 가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세타 값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의 사이즈랑 그 다음에 뭐 집의 위치를 했는데 집의 사이즈는 뭐 0에서 100 사이의 값인데 집의 위치는 뭐 10,000에서 30,000 사이의 값이야. 그러면 이 두 개가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코스트 펑션이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는데 그러면은 이 가까이 기울기를 업데이트 됐을 때 쭉 길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왔다 갔다 오실레이션이 계속 발생하게 됩니다. 네,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최근에 나온 알고리즘들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제 다 해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가져왔을 때 인풋 값이 하나 값이 아까처럼 시간 하나일 수도 있지만 공부한 시간이랑 그 다음에 그 시간의 집중력이랑 그리고 뭐 나의 기존 어떤 학업 정도랑 성취 정도랑 여러 가지가 들어왔을 때 각각의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정교화해서 비슷한 범위 내에 놓을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의 그 알고리즘 그리고 여러분들의 네트워크가 잘 동작하게 될 겁니다.